그러면 도대체 우리 무식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아갈 세상, 꿀리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공나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얼굴들이 젊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요 나이대를 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년은 몇 살 정도부터 중년일까요? 50? 50? 뭐 대동단결 하셨나요? 네. 근데 지금은 보통은 한 4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75세, 많게는 80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중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관적 나이라는 걸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실제 뭐 한 60세 이렇게 됐지만 내 마음으로는 보통 한 40대, 30대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사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기든지 간에 어쨌든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주관적이게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잘 살아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중년 살다가 얼마 있다가 뭐 상 한번 크게 받고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재수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길게 오래 살아가는 세상에 오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요새는 그냥 몸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꽥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 가서 이거저거 다 고쳐가면서 삽니다. 이런 인간을 뭐라 그러냐? 트랜스 휴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휴먼은 인간이죠. 트랜스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가 왜 110볼트에서 220볼트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죠? 도란스라고 하는 말이 트랜스라고 하는 영어 바꾸다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트랜스휴먼 그럼 바꾸는 인간이란 뜻이죠. 뭘 바꿀까요? 인공관절 바꿔요. 그리고 신장을 바꿔요. 간, 폐, 심장, 심지어 뇌까지도 치환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 우리는 바꿔가며 살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또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고 꿀리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이가 먹는다는 건 꽤 꿀리는 일입니다. 먼저 몸도 꿀리고요. 마음도 꿀리고요. 지능도 좀 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어차피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존감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걸 우리식으로 약간 무식해 보이지만 아주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꿀리는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아갈 세상 또 중년도 길어진 이 세상에 꿀리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게 트랜스 휴먼 시대의 아주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도 나를 잘 지켜내면서 이 트랜스 휴먼에 꿀리지 않는 중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공나만. 한 번 더. 막공나만. 딱 봐도 줄임말이죠. 네. 누가 줄였겠냐? 제가 줄였죠.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나가라. 만나라. 이게 꿀리지 않는 중년의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막아라 질병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게 중년은 왜 중년입니까? 아프니까 중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는 걸 내가 그냥 난 중년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중년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건 아무리 병원이 좋고 약이 좋고 치료가 좋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이 예방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건 역시 건강검진 잘 하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또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다면 조금만 아파도 사전에 미리미리 병원 가는 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제가 아까 트랜스휴먼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거저거 고쳐가면서 또 열심히 이 새로운 인간으로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트랜스휴먼 운동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이 트랜스휴먼 운동을 정말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구글 아시죠? 네. 이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 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사냐? 이분은 자기 혼자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100알이. 거기다가 1년에 자기 혼자 그 먹는 영양제 비용, 그 비용이 11억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하루에 100알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약물 중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커즈와일 선생님이 그래? 그럼 내가 진짜 내 몸의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겠어. 라고 나서서 64세 측정했던 나이에 40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워낙에 알려진 사람이죠. 거기다 뭐 선언을 했던 사람이죠. 좋은 결과 나왔죠. 전 세계 유명 여러 방송사들이 다 들러붙은 겁니다. BBC, CNN, ABC, 심지어 우리나라 방송사도 갔어요. 딱 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우,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처럼 어떻게 100알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뭐 빼갈이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영양제 몇 개만 좀 탁 집어주시면 저희도 먹고 좀 같이 좀 삽시다. 그랬더니 4가지 영양제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랑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요. 또 모든 약은 영양제라도 의사, 약사와 함께 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약의 성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은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인간이 발견한 혈관 건강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25 넘어가면 벌써 그때부터 먹어야 돼요. 우리가 또 육식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비타민 D예요. D, A, B, C, D 할 때. 비타민 D는 몸에서 합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 햇볕을 충분히 받으시거나 아니면 약으로 꼭 드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코큐텐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이건 항산화 물질인데 우리가 이 항산화 물질을 먹는다고 갑자기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빠르게 촉진되는 노화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또 다이어트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 궁금하시죠?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인지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뭐 치매가 온다든지 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물질이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물질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건강상에 꼭 필요하다 싶을 때에는 이 트랜스휴먼의 세상을 살아가고 오래 살아가야 된다. 내 건강을 지킬 때는 이런 건강 보조식품들도 필요하다면 잘 챙겨 드시는 거. 이게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중년에 첫 번째 마가라 질병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하라입니다. 공부해야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는 하루에 1인당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정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쫄려요. 내가 몸이 건강해질 때 심리적인 쫄림이 있는 거 플러스 정보 앞에서 달라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쫄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심리적 쫄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심리적 포만감입니다. 그러면 중년들은 어떻게 이런 심리적인 포만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서점 가세요. 우리가 20세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았고요. 21세기는 IT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활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면모를 갖추게 됐거든요. 활자가 익숙한 세대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영상은 점점 눈은 확실하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게 영상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봤어요? 남은 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를 받쳐주고 성공하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점을 가시는데 서점에 가셔서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 트랜스휴먼으로 특별히 꿀리지 않는 중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여러 개 읽고 정독하고 숙독하면 좋겠지만 일단 눈이 안 보여.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막 아파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그 서점에 가셔서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팍다식. 한 번 더. 자팍다식. 우리가 숙독과 정독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으로 좋지만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서점 가셔서 뭐 하시냐면 내가 아는 책이든 모르는 책이든 낯선 책이든 아니면 익숙한 책이든 처음 보는 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무거나 한 권 잡으셔가지고 뭐 하시냐? 10페이지만 읽으세요. 몇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딱 읽으시면서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단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억한 단어와 문장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뒷담화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거 아마 주제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습관이 되도록 해서 한 주, 두 주 모이면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되죠?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기에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 심리적 안정감과 포만감을 가지고 기기를 배울 용기마저도 충만해질 수 있겠다. 잊지 마시고 20세기의 장점들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20세기의 장점으로 성장한 중년들이라면 이거 충분히 가지고 21세기와 맞짱을 뜨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꼭 서점에 정해진 시간에 가셔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나의 포만감을 가지시기 바라고 막공나 세 번째 나는 뭐냐? 나가라입니다. 나가셔야 돼요. 단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이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왜 나가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우리가 매일 나가죠. 나가지만 일을 할 때 나가는 것 같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 중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노년도 만나게 될 텐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중년부터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한 외출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나이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혹은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우 갈 데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 데 없다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시면 됩니다. 대신 갔다 오는 길에 뭘 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셔야 돼요. 달라지는 그렇게 젊은이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휴대폰을 들고 있고 광고는 어떻게 달라지고 간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물리적인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되 매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하루에 2번씩 나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운동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변화를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만나라입니다. 요새 각종 유튜브 보면 싹 다 손절하라 그러는데 손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실라면 하시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중년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떠나고 한 줌 남았어요. 뭐 있다고 뭐 손절이라고 하겠어요. 다만 만날 사람들은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만나시라고 말씀드리는 한 그룹. 옛날 좋았던 친구들, 나에게 고마웠던 친구들, 나에게 늘 힘이 되었던 그 친구들을 회복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런 친구들을 슈퍼 프렌드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생애 슈퍼맨 같은 친구들이었죠. 그 나에게 좋은 기억일 뿐만 아니라 좋았던 친구들은 나에게 검증이 된 친구들이에요.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 좋지만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이미 검증이 된 그 친구들 세월 가다 보니 낯설어서 오래돼서 좀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친구들 있죠. 용기 내셔서 전화도 하시고요. 문자도 하시고요. 톡도 하시고요. 하셔서 그 친구들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아마 두 팔 벌려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그 친구들은 검증된 친구들이자 나에겐 추억과 나의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새로운 친구 좋지만 옛날 좋았던 친구들 그 슈퍼 프렌드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년 시기 해야 될 저는 숙제이자 이런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 꿀리지 않죠. 나 잘 살았다는 생각도 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중년 이 트랜스휴먼 시대의 중년을 살아갈 때 꿀리지 않고 이 변화하는 시기 속에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가는 4가지 방법으로 막공나만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나가라 만나라 이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 달라지지 않더라도 날마다 괜찮아지는 중년의 면모를 갖추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